자, 반갑습니다. 이제 3교시죠, 그죠? 챕터는 5장으로 넘어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5장 펼쳤어요? 자, 소리가 녹화한 게 잘 안 들리면 좀 소리를 좀 제대로 올려가지고 좀 듣도록 하고, 이게 보니까 컴퓨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크게도 들리고 작게도 들리고 막 그렇네. 다시 이제 뭐 녹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되는데 잘 안 들리면 조금 소리를 최대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5장에서는 행동의 이제 관찰과 측정. 자, 우리는 행동의 직접 관찰을 할 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형성적이라는 말을 또 이제 용어를 또 만나게 돼요. 형성적. 이거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관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는 형성평가 그거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전체 이제 총괄평가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형성적 직접 관찰의 이제 필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학습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측정 단위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그지? 직접적 측정 단위, 측정된 행동의 요약 방법들, 그리고 여기서는 행동의 측정 단위라는 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뒤에 이제 넘어가 보면 쭉 나오니까 같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의 직접 관찰 방법의 종류들이 있어요. 자, 행동 묘사, 결과물, 특성 중심, 그리고 또 시간, 뭐 다른 잘 요약이라든지 직접 관찰직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 고려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하고, 네 번째는 행동 관찰과 측정의 일치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지? 그리고 관찰 일치도, 뭐 측정 방법들. 우리가 뭐 쭉 앞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죠?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측정한다 하면은 어떤 측정하기 위해서는 뭘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응? 뭘 보지? 응? 행동을 본다는 거잖아, 그지? 행동을 관찰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행동을 관찰하고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뭐 어떤 행동 측정할 것인지 일정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한 행동 안에서의 어떤 조작적인 정의, 그죠? 아주 최소화된 형태소 단위로 만들어야 돼. 더 이상 뭐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측정 단위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할 방법을 이제 선정해서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상적 직접 관찰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155쪽에 여러분들 이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 행동의 관찰과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적이어야 된다. 굿. 바로 말이죠, 그죠? 직접 관찰이라는 관찰자의 주관성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행동의 전반적인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간접 관찰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관찰자의 주관성이 들어가지는 거지. 직접 관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에서 객관성을 더 유지한다, 그거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관찰자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주관적이다 보다는 좀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객관적이며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생의 행동을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어 관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직접 관찰 부분이라든지 좀 상반되는 의미는 두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학생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여기서 있다. 일단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단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 자료로,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 직접 관찰의 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55쪽 맨 밑에 문장 이제 그 줄을 보세요.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은 학생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학생 행동을 바꾸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이제 직접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의 정확한 관찰과 측정은 중재. 우리가 중재가 인터벤션이 들어갔을 때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셋째는 행동의 정확한 관찰과 측정 결과가 중재 효과를 입증하고, 그리고 전문가는 학생의 부모 이런 의사소통 하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찰 측정을 통해서 일단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소모가 되긴 하지만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 부분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이제 행동을 관찰해야 된다. 아까 여기 주관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행동을 관찰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행동의 형성적 직접 관찰 부분들은 행동을 이제 관찰자가 어떻게 해야 돼?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하고 끝? 그렇게 할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게 관찰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어떻게 반복해서 측정하고 관찰한다는 거죠. 관찰해서 측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형성적 행동 관찰 부분들이 필요성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림들이 여기 있어요. 총괄평가 그래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형성평가 그래프 해가지고 157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보니까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형성적 이렇게 이제 관찰 평가 부분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하면 그 오랜 시간이 뭐 장기 목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학생의 수행을 자주 반복해서 관찰하는 결과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총괄적 관찰 평가 이 부분들은 우리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학생의 수행을 일정 간격 뭐로 전후로 뭐 한다고 두 번 측정하는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 프리하고 포스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전하고 후 이렇게 하면은 편하잖아, 맞지? 편하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 157쪽 형성평가 봐봐. 여기는 회기마다 주마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주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이제 그래프 상에서는 주로 돼 있는데 주마다 이렇게 다 하잖아. 그럴 경우에는 총괄평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 할 수 있어요. 전후 프리포스트니까 두 번만 하면 되지. 근데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10주니까 10번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편리성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총괄평가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맹점이 놓치는 부분들이 또 있어. 왜 있을까? 응?
자, 한번 봐봐. 만약에, 민수의 행성평가 그래프 한번 봐봐. 자, 민수의 행성평가 그래프가 보면은, 총괄평가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그지? 전후 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지. 그지? 10주 동안 아무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10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은데, 전후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그대로. 이러면 우리, 중재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 그지? 맞지? 근데, 이제, 형성평가, 형성적 직접 관찰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그러지 않죠. 계속 상향하는 어느 순간 10주차 되는 때 확 떨어졌어. 그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야? 그지? 총괄평가하고 똑같이 설명이 되겠나? 아니지. 이런 놓치는 부분들의 이제 맹점을 총괄평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이제 논문 같은 것도 보면은 사전사후로 프리포스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 기본적으로는 형성평가 관련해가지고 다 이제 주마다 다 관찰해가지고 회기마다 다 관찰해가지고 형성평가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는 두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다 사용해가 나타내야 돼. 우리가 봤을 때 중재 부분에서 뭔가 있는 거고 총괄평가 부분들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주차에 만약에 이랬다 하면 일반화 부분들은 좀 하기 없고 11주차로 한번 넘어가서 또 확 올라가면은 이때는 이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어떤 요인이라든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탁 이렇게 노출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런 이제 환경에 노출이 안 되게 된 상황이 있다든지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으면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좀 행동이 이제 다시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이제 이렇게 설명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의심해볼 여지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형성적 관찰 부분들은 행성평가 부분이야. 형성적 관찰 부분들은 자료의 패턴이라든지 경향도 알려주고 교사로 하여금 또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기적절한 중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형성적 관찰 자료가 중재가 종료되지 않고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중재 효과를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지.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꺾은선 그래프로 이렇게 탁탁탁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은이의 행성평가 부분들도 보면은 계속 9주차까지 쭉 그냥, 그지? 항상이 없지, 그지? 항상이 없다가 10주차, 이제 9주차부터 10주차 사이에 확 올라갔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땡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했다면은 10주차부터 이제 천천히, 어떤, 행동 형성 부분들이, 적절한, 아니면은, 이제 긍정적인 형성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9주차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향상된다 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관찰 상황에서 기초선에서 뭔가, 안 떨어지고 계속 문제 행동을 보이다가 중재가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향되는 꺾어선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는 거는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중재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수정 보완해가지고 중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적절한 중재 효과 부분들을 만날 수 있으려면 취할 수 있으려면은 이 형성평가 부분들의 이제 이런 행동의 형성적 직접 관찰 부분들이 좀 더 맞지 않느냐. 그지? 그리고 프리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동 부분들로도 이제 파악할 수 있으려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다 그거 하진 않아.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또 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도 많아요. 프리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보다는
심리 내적인 부분 있잖아. 정서 부분. 정서 부분은 이런 형태의 이제 총괄평가 그래프식으로 전후로 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들도 좀 사실 많아요. 그거는 확연히 좀 드러나거든. 중간중간에 행동 부분들은 행동을 계속 이제 우리가 일반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야 되지만은 정서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관찰한다 보기보다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이제 부분들 뭐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해야 되는 이유 요거는 앞에 좀 우리가 156쪽에 나와 있나? 어디 나와 있지? 자, 그 행동에 대한 중재의 필요의 이제 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 학생, 부모와 보호자와 그지? 효과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156쪽하고 155쪽에 여기 뭐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정확하게 좀, 그렇구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57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그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재의 시작이라든지 종료 때만 행동을 관찰하는 총괄적 관찰 자료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든 이제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거지. 행동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형성적인 관찰이 없이는 어떤 학생의 행동의 이제 수준, 수행 정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총괄평가 부분들은 굳이 어떤 행동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준을 그때그때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들은 이럴 때는 이제 사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 5-1부터 쭉 여러분들 못 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게 어떤 뭐 총괄적 관찰 자료의 이제 뭐 단점이라고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 비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행동의 측정 단위, 자료 방법들. 행동의 이제 측정 부분들은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 158쪽에 쭉 나와요. 어떤 행동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 것이다.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뭐 한다고? 수량화하는 거지. 양적 측정이 되겠지, 그지? 행동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려면 행동의 조작 측정이 곧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원을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좀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 보면 우리가 뭐 측정 단위가 횟수, 빈도 막 이렇게 뭐 체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위들이 이제 다양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양적인 수량화 부분이니까 양적인 형태로 이제 나타내진다. 그래서 측정 단위는 뭐 횟수, 빈도, 시간의 길이, 행동의 양지, 평가척도의 측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면 돼. 평가척도 부분들은 이제 정선적 반응의 측정에 이제 좀 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횟수, 빈도 부분들은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계수하는 방법. 나중에 합산하지. 체크 뭐 아니면 삐끔삐끔 쭉 뭐 정자로 쓴다기보다는 쭉쭉쭉 해가 5개 쭉쭉쭉 해가 5개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길이, 행동의 시작부터 마치 그죠? 행동의 시작과 이제 마칠 때까지 걸리는 지속 시간 선행 사건으로부터 행동의 시작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 지속 시간이라든지 지연 시간 이렇게 좀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행동의 강도를 직접 측정하는 경우에는 데시벨, 와 돌고래 소리로
자, 애들이, 소리 지르기 많이 하지, 그지? 소리 지르기 하니까 소리의 크기, 공을 얼마나 던지든 길이, 뭐,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무게 단위,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159쪽에 보면, 예를 들어, 요 앞에도 여러분들 158쪽의 해수빈도 부분들도 요즘, 뭐, 예시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예시 부분들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행동의 강도 측정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정해놓은 이제 평가 척도를 근거로 이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 우는 행동을 뭐, 강도에 따라서, 척도. 뭐, 거의 뭐 조금 그거 할 때는 5점 척도를 주로 많이 써요. 3점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여의치 않고 한 5점 척도로 사용해도 무난하지 싶어요. 그렇게 좀 많이 사용하니까. 자, 그래서 뭐 5점, 4점, 뭐 159쪽 여러분들 봐봐요. 3점, 2점, 1점 이런 이제 강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명희 씨거 연구 논문에서도 보면 이 아이 음식 섭취 행동의 정도 스스로 잘 먹기, 조금씩 천천히 먹기, 어느덧 지시에 의해 먹기, 먹여주면 조금 먹기, 안 먹기. 요것도 뭐, 다 4점 척도지만 0점부터 체크되었기 때문에, 뭐, 한 5점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평가 척도를 사용해가지고 척도상의 각종 수, 웬만한 것이 분명히 뭐, 하게 기술만 잘 해주면 됩니다. 상대적 측정에는 뭐 정서 반응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러고 159쪽 밑에 측정 행동의 요약 방법. 행동의 직접적 측정 단위. 자, 이게 요약 방법들이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면은 그런 기준이 없잖아, 그지? 그리고 뭐 몇 점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뭐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인 위치 부분들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율이라든지 정해진 시간에 발생한 행동의 수, 그지? 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단위 시간당 뭐 이런 게 있지. 행동의 빈도율. 아니면은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거의 이제 백분율로 좀 통일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기준들이 다 다르면 안 되니까 측정 단위들이 다 다르면 안 되니까 다 백분율로 결정적으로는 다 환산을 해가지고 그 자료표에 다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월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쉽게 파악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행동의 직접적 측정전이 단위 횟수라든지 길이, 거리, 무게, 강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동 자체를 이제 요약해가 나타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평균값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의 빈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관찰 시간이라든 동안에 발생한 표적 행동의 전체 수로 행동자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찰 시간이 일정하다면 관찰 시간의 총 행동 빈도수는 이제 비교가 가능한데, 일단 행동의 지수를 측정한 경우에는 전체 관찰 시간 동안 표적 행동의 각 지속 시간 합하여 유수의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시간을 행동의 수로 나누어 가지고 행동이 한번 일어날 때 걸리는 평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행동의 각 지연 시간을 합해서 행동의 빈도로 나누어주면 한번 반응하는데 걸리는 평균 지연 시간도 나타낼 수 있고, 자, 좀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파악하기 좋은 방법으로 나타내고, 백분율은 비율하고 백분율 여기 나와 있지, 그지? 자, 우리가 비율이란 정해진 시간 안에 발생한 행동의 수를 시간을 나누어 단위 시간당 나타나는 행동의 빈도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행동을 비율로 요약하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 뭐 40분 동안에 그지? 뒤에 보면은 그 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이제 자리 이탈하는 행동, 그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여기 보면은 관찰된 자리 이탈 행동의 횟수를 관찰한 수업의 전체 시간 길이로 분으로 나누면 1분당 자리 이탈하는 비율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비율은 단위 시간당 행동의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고, 관찰한 전체 시간에 대한 관찰된 행동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은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결국 백분율로 좀 나타내시면 얘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되는지 행동의 이제 수행 수준의 정도를 좀 쉽게 파악해진다는 얘기죠. 자, 백분율이란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관찰하는 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그치? 6개의 질문에 대해서 10개의 질문에 대해서 6개 이제 정답 반응을 한 경우에 이제 백분율과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백분율을 이제 구하는 경우가 161쪽에 보면은 회기마다 반응 기회의 수나 관찰 시간이 동일하지 않아도 이런 다 시간 비율로 하면은 40분 동안에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은 50분이잖아. 50분 동안에 이런 식으로 달라지잖아, 그지? 근데 이제 백분율로 하면은 관찰 시간이 동일하지 않아도 이제 백분율로 본다는 거는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본다는 게 이해하기 쉽고 이런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이제 또 단점들도 있다. 161쪽에 세 번째 줄에 또 한번 봐봐. 관찰 시간이 그게 막 이렇게 우리가 그 초 단위로 하는 관찰 시간들은 사실 이런 걸 하려면 더 정신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한 번에 할 이제 행동 발생이 백분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행동의 변화를 너무 이제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내면 좀 간격이 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좀 센시티브하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100% 해가지고 100 해놔놓고 10, 20, 30, 40, 10 단위를 좀 많이 끊어주거든. 그지? 그러면은 10번에 그걸 빈도가 있다 하면은 그냥 빈도로 해가지고 10번 해가지고 그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가 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이런 행동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백분율로 나타나면 그게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미세한 변화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행동의 직접 관찰 방법의 종류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관찰 방법에 해당되는 행동 묘사 관찰 기록,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 행동 특성 중심, 시간 중심 관찰 기록 이렇게 4가지 관찰 방법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62쪽에 표 5-1을 보면은 직접 관찰 방법의 비교해가지고 자, 관찰 방법에는 행동 묘사지, 그지?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기술한다, 이지. 수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화 관찰 기록이라든지 조금 더 ABC 관찰 기록, ABC 관찰 근목표 같은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반영구적으로 남는 행동의 결과물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일단은 수량화할 수 있다는 거지. 타인에 의해서 행동 결과물이 지워질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행동 결과물 있잖아. 부쉈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안 놔두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관찰을 하려면 우리가 잠깐만 얼음 해가지고 치우지 못하게 해놓고 그걸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결과물이 치워질 수 있으니까 모르고 쓰레기가 떨어졌네 이러면서 누가 들고 가가지고 착한 일한다 들고 휴지통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 종류에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에서는 발생한 행동 자체의 특성, 빈도, 강도, 지연 시간 관찰하고 측정하여 기록하는 수량을 알 수 있고 행동 발생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빈도, 지속 시간, 지연, 반응 기회,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 등의 종류들의 관찰 기록지들이 이제 내가 되어 있죠, 그죠? 시간을 중심으로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하는 거고 수량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동 발생량의 대략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수업 시간이라면은 어느 수업 시간대, 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 행동 부분들의 어떤 발생량, 이 시간에는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략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시간에는 진짜 문제 행동을 많이 하더라.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 그럼 저 시간을 싫어하는가 보다. 싫어하면 또 행동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해야지. 전체 간격 관찰 기록하고 부분 간격, 순간 관찰 기록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면서 관찰 기록은 이제 쭉 있다. 되겠지, 그지? 자, 아동의 행동과 그 주변 환경을 기술하는 거지. 이야기 형식으로, 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 봤다, 그지?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얘기로. 여기서는, 행동의 결과가 반영구적으로 넘는 것을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영속적 행동 결과 기록 또는 수행 결과물 기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관찰한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지, 그지? 행동의 결과를 일으키는 시간에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절차는 여러분들 163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응 행동 양상과 행동의 결과를 이제 정의해야 되고,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는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라는 얘기야. 그리고 행동이 기록되는 장소 및 상황, 그지? 그리고 행동을 관찰하는 시각, 행동의 결과를 기록, 그 다음에 자료, 데이터들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타내지? 그 많은 양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래서 어떤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의 단점은 즉시 이제 기록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을 치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지? 그거는 누가 그 상황에서 다 알고 있으면은 치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치울 수도 있고 부서진 것도 수순해 버릴 수도 있고, 그죠? 연필을 확 부러뜨려가지고 던져놨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쓰레기통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이 164쪽에 행동 결과물 나오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행동 결과 정의. 이렇게 딱딱 만들어 놓고 관찰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시하고 시간대하고 이제 아동 주로 이제 아동 중에서도 좀 비슷한 아이들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러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